그러면 이제 해심일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표지가 잘못돼가지고 이것을 제 교본을 삼았어요. 이 처음에 이제 초판본을 냈는데 초판본에는 조금 그 번역에 멋들어온 곳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늘 가슴이 걸렸던 거고, 또 하나는 해심일경 소를 줄을 처리했더니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줄을 본문으로 올렸습니다. 해심일경 소를 올려가지고 해심일경소, 그러니까 원칙 스님의 시각으로 해심일경을 볼 수 있도록 책을 새로 냈던 겁니다. 그래서 책이 두꺼워졌어요. 얘기하자면 초판본은 그냥 기념으로 가지고 계시고, 이 새로 나온 이 해심일경소를 여러분 이걸 가지고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님 좀 안 됐네, 미안하네, 그죠? 초판본은 원래 귀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금 이걸 애를 쓰신 분이 좀 몇 분 계셔요. 애를 쓰신 분이 계시는데, 제가 여기도 뭐 본문에도 얘기를 해놨는데, 거기에 이제 모든 분들이 행복해지기를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이제 제가 그래 해놨습니다. 대저 진리당체는 어느 문자로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진리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처럼 인간 세상의 법을 널리 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도 어느 문자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의 전달을 위한 경전의 번역에 있어 오역이나 오자가 있다면 진리의 표지에서 벗어난 화살처럼 자칫 진리를 왜곡할 수도 있게 됩니다. 제가 이걸 글을 쓴 이유 그거예요. 초판 해심일경 번역본은 불교 TV 교재를 쓰기 위해 조금 서두다 보니 번역이 거치고 다수의 오자도 발생하였습니다. 오자는 다 바로잡았어요. 이때 오자라 하는 것은 한문 오자도 있더라고요. 그건 다 바로잡았어요. 이로 말미암아 가슴에 걸려있는 더 불편한 채로 지내다가 이를 바로잡고자 재판을 내게 됐습니다. 나름대로의 교정을 하여서나 차후에도 잘못되는 부분이 보인다면 바로잡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그런 건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수정할 거예요. 나중에 기회 되면은 해심일소 원문도 집어넣어가지고 책을 한번 두 권으로 이렇게 크게 또 내볼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앞으로의 일이 이거는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사실 제가 해심일경을 좋아하는 건 유식도 좋아하지만 이 안에 수행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 사실은 이걸 번역하게 된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여기는 안 썼지만 대승지 신혼 강의를 할 때 거기에 이제 사마타 이파사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또 우연하게 그 아사시 스님의 그 수행 단계, 그리고 쫑카파 대사의 보리도 차제 광로, 이걸 보다 보니까 이 수행에 관련해서 유사한 점이 있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특히 이제 그 수행 단계라는 그 아사시 스님의 글이나 그 또 쫑카파 대사의 보리도 차제 강로이나 이 해심일경을 인용하고 있다 하는 데 있어서 해심일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겁니다. 수행에 대해서. 다른 이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번역하게 됐고, 좋아하게 된 거예요. 초판에서는 경문을 중심으로 보기 위해 원칙서를 다른 주와 함께 두어 구별이 되지 않도록 하였는데, 이를 원칙서를 주로서의 역할만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으나, 제판에서는 이 경을 더 폭넓고 깊게 공부할 수 있도록 경문 바로 밑에 원칙서를 두어서 원칙 스님의 시각에서 경문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원칙서를 보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줄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분량이 초판보다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번에 이 불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해승스님, 이건 이제
종합사 강원 학예는 지금 졸업했어요. 예를 좀 써줘. 신상한 그사님은 인도 쪽에 인도 시인, 유명 시인이 있죠. 타고로 대학 교수입니다. 그래, 그 대학에서, 인도에서는 노벨상을 받은 사람 3사람이나 했다. 하여튼 굉장한 대학이에요. 네. 그 이제 교수로 있는. 지금 저 인도에 있는데, 이걸 이제 교종이라든지 꼼꼼하게 보기 위해 가지고, 편조당, 내방 뒷방에서 한 20일 동안 이가 실험했던 그 사님이에요. 네, 법지거사님, 일심화보살, 이 두 분은 부부인데, 법지거사님은 한의사예요. 근데 한학을 하신 분이에요. 이거는 법을 잘 모르는데, 번역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번역을 하시는 분. 그래서 이제 원고를 줬더니만, 번역사항에 문제가 되는 것을 이제 체크를 보내줬습니다. 이분의 도움을 받았고, 이 법지거사님은 이제 그런 데에 탁월하더라고요. 단지 이제 교리를 잘 모르니까 이상 번역하면 안 될 부분을 번역을 해놓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도움이 됐고요. 서일심화 보살님은 이 문장을 참 잘 봐요. 이분 대학 교수입니다. 교수인데 문장을 잘 봐서 문장의 매끄러운 부분을 다시 조금 이렇게 도움을 받았어요. 표지를 위해 힘쓰신 경륜스님이 이 표지를 했습니다. 표지가 두 가지를 했는데 이 표지는 보면 조금 고급스럽게 돼 있죠. 이 스님이 이는 전문가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 표지를 해보겠다고 저한테 얘기하기를 제가 무리칠 수 없어서 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 편집을 위해 힘쓰신 김경숙 보살님, 이분이 이제 이 책을 낸 출판을 물신 양면 도와주신 진여신 보살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여신 보살님 여기 계십니다. 네. 수행하시는 모든 분이 바른 깨달음이 되시기를 깨달음을 이룬 모든 분들에게 기원하며 해심일경과 인연 있는 모든 분이 행복해지기를 2009년 8월 17일 자비선사 편조당에서 지훈학자 편조라고 하는 게 그게 내 방 이름을 편조당이라 했어요. 두루 비추는 집. 그거 가보면 사방에 툭 트여서 이런데 법계 편조, 편조법계 이름은 편조라 하는 깨달음 다른 이름입니다. 예, 요거는 대승기신론에서 나오는 구조를 가져서 제가 그 편익을 삼았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해제를 좀 봐야 돼요. 이 경전 바로 들어가면은 이 경전이 지금 내용이 뭔지 모르거든요. 네, 해제를 오늘 공부를 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해제를 공부를 좀 해야 본문 들어갈 때 쉽게 아웃도어 안에 확 들어옵니다. 12페이지 보십시오. 깊고 비밀한 가르침을 해명한 경이라는 뜻을 지닌 해심일경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티베트 불자들에게도 매우 친근한 경우로 유식학의 수행 방편뿐만 아니라 대승불교가 주로 다루는 유식을 근간한 공성과 연기 등에 대해 두루 언급하고 있다. 자, 여기에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간학파에서는 이 해심일경을 요의경으로 보이지 않고 불요의경으로 본다는 점이 있습니다. 재밌죠. 네. 유식학파에서는 해심을 요의경으로 봅니다. 여러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에요. 일리가 있는데 중간학파에서는 이 심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중간학파에서는 유식의 가르침을 그대로 가져와 자기도 쓰면서도 이 불요의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식은 있다고 보는 것이 유식의 입장인데
중간학파에는 식은 있는 게 아니고 식은 공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학파에서 말하는 게 맞아요. 틀리는 건 공이라고 하는 없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니 중간학파에서 얘기한 대로 공을 갖다 대면은 이 유식에서 이야기하는 유식의 가르침이 더 돋보이고 더 완벽해지는 겁니다. 사실 그런 겁니다. 그냥 그런 점이 있다 하는 걸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현대에 와가지고 이 심리 우리가 심리를 얘기한다든지 이래 있을 때는 중간의 그 공사상으로만 다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유식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중간학파도 유식을 그대로 갖다 쓴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 이제 배척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원래 이제 그 이제 인도 불교 사상사에서는 스릴치 유부에서 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함이 나타나는 게 중간학파예요. 그냥 공을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됩니다. 연기를 갖다가 산스크리트어로 하면은 프라티트야 삼비다 프라티트야 뒤에 빠다락 하는 말이 있는데 내가 잊어버렸는데 프라티트야 빠다락 하는 말이 있는데 빠다를 이 유부에서는 유로 번역을 했는데 중간학파는 그것은 연기로 관계성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차이점이 있어요. 연기법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부의 유사상을 중간학파가 논파를 한 거죠. 그러고는 이제 몇백 년, 한 2, 300년 지나고 나면은 공이 또 허무로 또 해석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 공을 갖다가. 허무주의로. 그럴 때 또 해석가에 등장하는 게 유식학파가 나타나가지고 그걸 논파를 하면서 유식에서 우리가 그 공의 사상을 정통으로 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유식학파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그때가 한 4세기 때인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중간과 유식이 하나 융합이 돼요. 유식 중간 학파라든지 중간 유식 학파라든지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불성사상과 나중에 하나가 되어서 나중에 이제 해심일경이 아니고 능가경이 등장하고 대승기신이 등장하고 이러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런데 어쨌거나 거기에는 그 인도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두 맥은 중간학파와 유식학파예요. 그래서 유식을 알면은 불교의 반을 안다 하는 얘기. 중간까지 알면 다 온전히 다 아는 것이죠. 얘기하자면.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은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 해심일경에 초점을 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분별 유가품이에요. 분별 유가품이 뭐냐면은 바로 사마타 이파사나 수행합니다. 나중에 이제 공부해보면 아시겠지만은 재밌는 부분이 많습니다. 당나라 시대 현장법사 이걸 안 끄고 강의할 땐 전화가 오는데 당나라 시대 그 삼장법사 현장에 의해 번역된 이 경은 이후 불설, 해절경, 상송, 해탈, 지바라밀, 요의경, 신밀, 해탈경 등의 이명으로도 불리나 해신밀경으로 더욱 잘 알려져 있다. 유식종의 소위 경정 중의 하나로 총 8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유가사지로는 근 75에서 78에 모두 포함되어 있고 무착의 섭대승론에도 인용되어 있어 그 이전에 성립된 게 확실하나 여타의 다른 경전들과 마찬가지로 불법의 오묘한 이치를 깨닫고자 할 뿐 학자연한 자시로 그 정확한 성립 연대를 따지는 큰 의미가 없으리라 본다. 유식이라고 하면 수행보다는 구체적으로 체계보다는 학술로 더 알려져 있어
수행 전통과는 큰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유식은 본래 수행자에게서 시작된 것으로 그 유가사라 그러죠. 해심밀경은 바로 이런 유식 수행의 근본이 되는 유식의 경전이다. 이 경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마타와 이빠사나의 체험을 제외할 수 없다. 유식이라 하는 건 오직 마음뿐에 다른 경계가 없다. 이런 건 전부 다 수행 체험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근거로 해서 체험을 했을 때 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유식이 나타난 겁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이것은 고이면 고이 해결이다라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괴로움의 원인으로 무명을 제시하지만 유식은 바다, 하늘, 집, 의복 등 일체 모든 것이 마음속에 형성된 영상입니다. 그것들을 마음 밖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미혹이며 무명이라고 정의한다. 재밌죠? 보이는 이 세계가 전부 다 마음 밖에 존재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 마음의 표현이다. 마음의 현현이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미혹을 제거하기 위하여 해심밀경은 말과 생각을 떠난 궁극의 진리인 승의제를 제시하며 이 승의제에 근거하여 마음 밖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에도 있다고 집착하는 그것을 병기소집의 모습이라고 한다. 병기소집이라는 것은 두루 헤아려서 집착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병기소집의 모습을 제거하기 위해 유식만이 제시하는 삶과 죽음을 벗어나는 수행을 이 경에서는 설하고 있다. 이 가르침이 깊고 비밀스러워 제3법륜이라 하며 녹약연에서 제1법륜인 사성제와 사성제 중에서 멸성제를 심도 있게 설한 반야공의 가르침 제2법륜과 차별하고 있다. 제3법륜의 특징은 병계소집의 모습, 이 의탁의 모습, 원성실의 모습의 유식 3상과 3무성을 설하여 제2법륜의 반야공을 더 깊고 비밀스럽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해심밀경을 갖다가 요의경이라고 합니다. 제3법륜이라고 예칭하는 거예요. 제1법륜은 고진멸도 사성제를 쓰라고, 제2법륜은 바로 반야공을 쓰라고, 제3법륜은 바로 이 유식을 쓰라는 거예요. 요건 이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멸하는 게 제1법륜이잖아요. 제1법륜인데 이 멸성제를 바로 공으로 이제 심도 깊게 파고든 게 제2법륜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반야공입니다. 그래 반야경을 중심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집도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멸에 대해서 멸은 뭡니까? 열반이죠. 그래서 열반의 다른 이름이 공의입니다. 얘기하다. 그런데 이 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공을 후무공으로 보기 때문에 제3법륜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법의 바퀴를 부처님이 굴리셨는데 그것이 바로 유식이에요. 그 유식 3성이죠. 또는 3상이라고도 합니다. 이걸 이제 설하셨던 거죠. 이 제3법륜이다. 이래 보는 겁니다. 이 유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3법륜을 요의경이라 하는데 유식학파는 확실히 이게 요의경이라 하지만 중간 학파는 이게 요의경이 제2법륜이 요의경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서로가 이렇게 학파만이 이렇게 서로 대립되어 있는 거죠. 그건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삼무성을 써라 제2법륜의 반야경을 더 깊고 비밀스레 표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에서 먼저 병계소지의 모습 무명에 대해 의탁의 모습 인기법에 대해 원성실의 모습 공성에 대해 모두 무자성이라고 쓰라는 것은 반야경의 전통을 이어받아 발전시킨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해심밀경의 요의경이 맞는 것이죠. 괜히 중간 학파에서 이 불교의경이라고 투집 잡는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도 일리가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해심밀경의 가분으로 보죠.
해심일경이 전체를 조망하려면 이 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면 된다. 원칙스님의 해심일경소에 세 가지 가분이 제시되어 있다. 첫째, 이분설이다. 해심일경 전체 총 8품 중에 서품을 교기 인연부, 그러니까 교를 일으키는 인연의 부분, 나머지 1품은 성교 정설부, 성수는 가르침의 바른 개설하는 부분으로 보는 것이다. 여기 첫 번째, 둘째, 3분설이다. 유통분을 의교 봉행분이라고 하여 설정한 것이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게 서분은 서품, 그 다음에 정종분에서는 이제 성의제품부부터 열애, 성소작, 사품, 마지막까지가 이제 성교 정설분이고, 유통분은 이제 교를 의지해서 봉행하는 부분인데, 인시, 만수, 실리, 끝까지 고려되어 있어요. 셋째, 5분설이다. 유통분에 해당되는 의교 봉행분을 두고 있는 점은 3분설과 같다. 다른 점은 3분설 중 성교 정성부를 경행과로 나누어 보다 미시하게 살피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는 다음과. 이 경행과로 나누는 것은 여기 이제 바로 원칙선이께서 이렇게 나누는 거죠. 자, 무등경계, 정종분에 보면 무등경계분이 있죠. 거기 성의제상품, 심의상품, 일제법상품, 무자성상품을 이제 무등경계분으로 봤습니다. 경하는 것은, 요때 경계라 하는 것은 우리는 그 관찰 대상입니다. 깨치할 대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계분을 얘기합니다. 무등이라 하는 것은 이제 짝할 것이 없는 걸 얘기하죠. 궁극적인 그런 뜻입니다. 자, 무등 행분하는, 행하는 건 수행을 얘기합니다. 수행은 뭐냐면 분별유과품, 지바람일따품이 있습니다. 지바람일따품은 십지품을 얘기해요. 십바람일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분별유과품은 사마타와 이파사나 수행을 하는 거고, 사마타 이파사나를 다시 늘려서 얘기하자면 십바람일이 되는 것이죠. 요 두 가지는 이제 수행에 부분되는데, 이 성의제에 대해서, 그래, 성의제 심의상품, 일제법상품, 무작성 상품이죠. 이거를 이제 주 관찰 대상으로 해서 사마타 이파사 수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십바람일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무등행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 무등과분, 과분은 이렇게 수행한 결과를 얘기합니다. 결과 열애 성소작사품이 되는 겁니다. 얘기합니다. 열애 성소작사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 알다시피 중생구제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깨달은 결과를 얘기합니다. 예, 그 다음에 유통분, 이렇게 됩니다. 여러 가분을 이 경행과로 이렇게 나눈 거는 원칙스님 이런 이제 시각에서 나눈 거예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원칙소를 이제 근거로 해가지고 해심일경 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예, 인연이 있으면 끝까지 같이 가는 거고, 뭐 중간에 왔다 갔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건 감기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건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작심을 하셔야 돼요. 얘기하자면. 근데 이런 거는 분명히 이제 말씀드리죠. 공부를 하면은 수명이 10년 연장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 연구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원각경을 공부하면은 원각경의 이 신경세포 회로가 머릿속에 생깁니다. 그럼 해심일경을 공부하면 해심일경의 회로가 새로 생겨요. 그럼 두 가지 합해가 새로 창의력이 또 생기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냥 근거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뇌과학자들이 영어를 공부하면 영어 공부했을 때 뇌회로가 새로 생기고, 중국어를 공부하면 중국어를 공부한 뇌회로가 신경회로가 새로 생긴답니다. 얘기하자면. 그런데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이 공부도 똑같은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공부하면 새로운 세계에 이제 접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끝까지 함께 하기를 이제 바람하지 않습니다.
예? 아까 무등 짝할 것이 없는 걸 무등이라는 거죠. 짝할 것이 없는. 예. 궁극적인 걸 무등이라고 합니다. 무등등이라는 말을 쓰죠. 얘기하자면, 자, 반야신경에 보면 무등등이라는 말을 쓰는데, 잘 알다시피 무등 하면은 등자가 같을 등자잖아요. 그죠? 평등이잖아요. 그럼 평등이 있으면 뭐가 생기죠? 불평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평등하다 그러면 불평등함이 있다는 얘기. 그럼 무등하는 거는 불평등함마저 없는 거예요. 평등이 없기 때문에 불평등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 궁극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게 강주에 가면은 무등산이 있어요. 이름도 그런 이름을 붙여진 이유도 그거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불교에서 나오는 용어죠. 금강산 할 때 금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 종로 있잖아요. 종로. 이 종로를 길을 닦고 이거 누가 했는 줄 모르시죠? 스님들이 했어요. 역사를 보면. 이 전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늘 비가 오면 질퍽거리고 초가집이 있고 이런 거. 우리나라 최초 새마을 사업을 누가 했느냐? 스님이 했습니다. 조선시대 때. 한 스님 혜성같이 나타나가지고 뭘 팔았는가 하면은 가을 되면은 비단을 주고, 가을에는 뭡니까? 결혼 시즌이잖아요. 비단을 주고 쌀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춘궁기 되면은 쌀을 주고 비단을 또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쌀가마를 3,000가마를 이제 3,000석을 모았어요. 6,000가마예요. 그게 평안도인가 함경도가 돼. 그래가 이제 세종대왕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상소를 이거 굴랑비로 쓰시고 여기에 합당한 돈을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받아가지고 기와를 꾸어가지고 초가지붕을 기와로 바꾸고 질컥거리는 이 땅을 정도를 갖다가 새로 전부 다 길을 새로 닦고 도량을 만들고 또 저게 다리를 놓고 이랬던 스님들 그걸 했습니다. 그 돈으로. 대단하죠. 그래 이제 우리나라에 보면 이 산 이름도 전부 다 불교 관계된 이름들이 전부 대부분이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 가분이 정종분이 될 셋을 하나의 성교 정성불로 볼 때 그건 다시 교기, 인연분, 의교, 봉행분과 함께 3분설이 된다. 여기에서는 총 8품을 경행과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이중 서품과 제8 열의 성소작 사품은 수행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서품도 수행의 결과예요. 얘기하자면은 왜 그러냐면 서품에는 정토가 나오거든요. 정토가 뭔가 하면은 수행 결과로 나타나는 게 정토예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원칙스님 얘기를 안 한 걸 내가 얘기를 한 건 서품도 수행 결과다. 이건 이제 제가 이 책 경전을 읽어보고 쓴 겁니다. 그건 제 시각이 들어가 있어요. 저를 소개를 또 해드려야 됩니다. 오늘 이제 저기 KTX 타고 오는데 해남 스님을 만났어요. 해남 스님 하신 말씀이 선운사에서 영호 스님에 대해서 세미나를 해요. 영호제 박한영 스님, 영호 스님.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걸 기조 연설을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영호 스님 밑으로 누가 있는가 하면은 첫 번째 운기 스님, 두 번째 운어 스님, 세 번째 운승 스님 세 분이 있습니다. 제자가. 운승 스님은 바로 그 용호 스님의 상자이기도 해요. 얘기하자면. 그러면서 자기가 그거 쭉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는 뭐 불교신문에 안 났다고 싹 빼버린 갑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들 생각은
운어 스님이 첫 번째고 운기 스님이 두 번째고 운승 세 번째로 가는데 그게 아니고 운기 스님이 첫 번째는 거죠. 운기 스님의 정강 제자가 해남 스님입니다. 그럼 운어 스님의 정강 제자가 누구냐 하면은 지금 총무 원장 스님, 어른 스님 같은 무슨 말인지 되죠. 근데 이제 운기 스님께 이제 정강으로 받았을 때 사상 비명을 용호 스님 실제로 필사한 책을 물려받았답니다. 그런데 저도 정강 받으면서 능경 10권을 물려받았습니다. 이 능경 10권은 왜 저게 바로 용호 스님으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제가 그 물려받은 거죠. 내가 말고 또 정강 제자 4명이나 있지만은 그분들이 안 가고 나한테 다 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부처님으로부터 81대입니다. 강맥으로 보면. 운승노 스님께서는 80대가 되고, 그 다음에, 용호, 스님은 바로 79대가 되는 거죠. 얘기하자면. 용호 스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때 일제시기 때 지식인들은 전부 다 용호 스님한테가 전부 다 제자가 됐던 것이죠. 예, 그 기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주는 이강수로부터 해가지고, 또, 최남선 씨도 받고, 또, 정누구예요. 그도 있고, 많아요. 누굽니까? 시인. 서정주도 그렇고, 전부 다 그 제자들. 그러니까, 한용운 스님. 한용운 스님이 용호 스님에게 찬사의 시를 5수나 바쳤습니다. 찬탄의 시를. 최고를 많이 바치시고. 얘기하자면. 대단한 신분이에요. 근데 이제, 저한테도 뭐가 있는가 하면, 용호 스님 친필로 쓰신 저술이 있어요, 저한테. 네. 이게 감첩이 있습니다. 법첩이 있어요. 내려오는 법첩이 있어요. 예. 네, 대를 쭉 이어가지고 그 계보가 있는 거죠. 계보라 하는 겁니다. 그런 계보를 갖고 있는 거죠. 제가 그걸 물 받았어요. 제가 이 이야기하는 건 뭔가 하면은, 네? 이 강의를 위해서 강의 듣는 사람들이 네, 자비심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강의하는 거는 전통식과 현대식, 그냥 전통 불교학과 현대 불교학을 다 아울러서 합니다. 그럼 전통 불교학은 강독이에요. 읽으면서 내용을 이야기하는 강독이고 내용은 해통입니다. 해통이에요. 이게 전통식이에요. 모든 걸 하나로 해통하는 방법으로 쓸 것이고, 현대 불교학은 뭔가 분류하는 겁니다. 분석해서 해내는 게 아주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것도 옛날에 다 있었지만 그런 거 다 아울려서 제가 다 강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강 받은 나 말고 정강 받은 제자들이 4명이나 있습니다. 일기스님, 지금 송강사 강주에 있는 일기스님, 그 다음에 원순스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누가 있는가 하면은 해인사 강주를 지냈던 지호스님, 한 분 더 있는 건 누가 있느냐면은 정화스님. 네, 저기 있죠. 길상사 정화스님. 이 5명 중에서 가장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시는 분은 정화스님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분을 따라갈 만한 분은 우리나라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얘기하자면. 근데 어쨌거나 이제 그런데 조금 이제 강의하는 게 그게 좀 다르죠. 개성이 좀 다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이제 여하튼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바로 용호 스님의 전부 다 제자들이 전부 다 잡고 있다. 이래 보면 틀림없어. 자, 그 다음 봅시다. 이중 서품과 제8 열의 성소작 사품은 수행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수행 결과의 내용은 곧 깨달음으로 연기법이다. 그러므로 깨달음은 수행자 자신있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생교화로 이어진다. 부처와 중생은 한 번도 분리되어 있지 않는 연기이기 때문이다. 마치 열매가 씨앗이듯이 열의 성소작 사품이 수행의 열매라면은 서품은 그 열매가 씨앗이 되어 교화의 꽃을 피우는데 모든 중생에게 부처의 삭을 틔우고 부처의 꽃이 피게 하여 부처의 열매를 맺게 하는 법문이 바로 이 해심일경이다. 그래서 서품도 수행 결과를 얘기한다는 거지. 결과가 꽃이 확 피는 것 같이, 피우는 것 같이 그런 거죠. 따라서 서품을 교기 인연분이라 하여 법을 설하게 된 인연이라고 했을 뿐 실상은 불가의 작용으로 열의 성소작 사품의 씨앗이다. 나머지 육품은 정정분의 경과 행이다. 경은 이 원칙이란 말 잘못 썼네요. 이 오자가 하나 나왔군요. 참 이럴 줄 알았네. 원칙입니다. 제가 자꾸 쓰다 보니까 원칙을 갖다가 원칙으로 자꾸 발음해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해를 하십시오. 네. 원칙은 소광경이라고 하여 그네 간할 바의 경계 그 말이죠. 라고 하여 관찰 대상이 진여로서 제2의 제2 승의 제상품, 제3 심의 식상품, 제4 일체 법상품, 제5 무자성 상품의 성의 요의 가르침이 무자성의 성품이다. 즉 깨달아야 할 대상인 것이다. 행은 능관행이다. 능이 관하는 행이라 하여 제6 분별유가품, 제7 지바람 밀다품으로 성의 무자성성을 관하는 사마타와 이파산의 관행이라 하는 관찰하는 행과 육바람밀의 방편을 말한다. 여기 이제 성의 무자성 띄우고 또 성자 성법은 두 개 붙었네. 무자성의 성 이렇게 보면 돼요. 소광경의 사품은 성의 요의지교로서 중간의 진속 이제의 무자성공의 가르침을 더 깊게 파악하여 개성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유식의 무자성공을 미리라고 하는 것이다. 무자성, 자체 성품이 없이 공한 걸 무자성공이라는 겁니다. 미를 이력한 비밀한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주 깊게 파고들어서 이제 얘기한다. 앞으로 공에 대한 공부를 좀 철저히 좀 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공의 뜻이 깨달음의 뜻이에요. 공을 깨치는 것이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걸 백날 깨치면 안 돼. 공을 깨쳐야 깨달음이에요. 공. 그게 중요한 겁니다. 시간 다 됐습니까? 그러네요. 근데 해심일경 수행 체계는 다음 시간에 하고 읽고 그 다음에 서품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요. 뭐 질문 있습니까? 인도 다녀오신 말씀이에요. 인도 얘기를 인도 너무 좋았고요. 원래 만날리 쪽으로 넘어왔으면은 라닥에서 만날리 쪽으로 넘어왔으면 그 히말라야 산의 아랍의 경관을 볼 수 있었었는데 아쉽게도 눈이 많이 와가지고 이게 길이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풍광이 좋은 스리나가라로 내려와서
달람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참 위험했어요. 왜 위험한가? 그건 알다시피 소남 마르그라 하는 곳에 거기에 산을 넘는 제가 하나 있는데 제 이름을 제가 잊어먹었어요. 청년생이 들었나 또 이랬는데 청길 낭떠러지예요. 청길 낭떠러지인데 도로 폭이 좁을 뿐만 아니라 비포장 도로예요. 그것도 한밤중이에요. 그러니 차마고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런데 버스가 10대인데 작은 버스 10대인데 워로스님 쪽으로 해가 한 60명 정도 왔었고 저와 반년해서 한 20, 30명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오는데 8대로 왔는 2대가 오지를 않았던 거예요. 2대가. 실제로도 여행사 사장님이 얼굴이 낭리시 그냥 아주 집도감 표정으로 싹. 저는 솔직히 아이고 그거 혹시 떨어진 게 아닌가 이래 막 망상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깜깜한 밤에는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게 무서운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청년 스님하고 그 고기를 넘어서 알거든요. 그래 한 2시간 지나가지고 2대가 도착했는데 그 속에 나하고 이름 똑같은 스님이 한 분 있었어요. 지훈 스님이라고. 근데 그 스님은 태고종 스님이야. 태고종 스님인데 머리에 이렇게 쓰고 있는 해도 덜컹하면서 위에 화간 거예요. 그래 찢어져 버렸어요. 위에. 얼마나 세게 덜컹거리든지 비포장 도르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물론 그 고개 넘다 그런 건 아니고 그 시골에 무슨 병원이 있습니까? 군인한테 얘기하니까 군인이 에스코트가 부대 안으로 들어가서 군의관을 불린 거야.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이 찢어지는데 이 꾸매는데 얘기 들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꾸밀 때는 작은 바늘 안에 한번 실어 꾸매고 또 바깥에 꾸맨답니다. 근데 그냥 작은 바늘이고 굵은 바늘밖에 없는 거예요. 바늘을 몇 개를 부러뜨려서 이걸 찢는데 살까지 너무 두꺼워가지고 아유 그래서 그 스님이 고생을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다시 또 2시간을 또 소남 마을에서 2시간 달려가 스리 나가라 와서 잠을 잤는데 다시 일어나 또 이제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1박 2일로 오는 겁니다. 1박 2일로 오는데 그 중간에 이름이 아이고 그 이름 무슨 또 하여튼 청길 낭떠러지를 그래 산 허리를 막 이제 달리기 시작하는데 그건 포장도로지만 전부 청길 낭떠러지예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청길 낭떠러지를 보면서 차를 달린 거예요. 사실은 그것만 보고 달려도 아마 여행하는 데 있어서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60km 달린 거예요. 60km. 이제 까마득하지. 사람들 첫날은 떨었고 둘째 날은 그딴 저점나 무감각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달랑달랑 올라오는데 또 역시 또 막 고가로 그냥 밑에 딱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왔습니다. 예, 고생을 했고요. 나닥은 진짜 날씨도 좋았고 좋았습니다. 근데 고산병 있는 사람은 제가 손을 좀 몇 사람 봐줘가지고 소생했고 내상자도 그 갈라스 그때 갔을 때도 그게 고지가 이 갈라스산을 순례를 하는데 그 2박 3일 순례를 하거든요. 4,000m 넘어가니까 넘어가더라고요. 입술이 새파래지면 그냥 뒤로 넘어가요. 그냥. 그래서 제가 2번이나 넘어가는 걸 살려줬습니다. 저는 이게 마이다스 쏜 것 같아가지고 딱 되면 다 살아나버리겠냐. 요번에 그런 사람이 좀 있었어. 그런데 거기 수행 체험하고 이제 몸 그 기운하고 뭐 좀 관계가 수행하고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그것도 제 말씀을 드릴게요. 인체에 관계되는 거니까. 그런 겁니다. 아주 재미있었고 그 다음 또 하나의 에피소드는 뭔가 하면은 밀교의 최상의 수행법이 칼라차크라인데
무상요가 탄트라라 그럽니다. 그중에 다 핵심되는 부분을 말씀해줘요. 대담 속에서. 제가 질문 하나 있고 다른 분이 질문해가지고 아주 유익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도저히 밀교락하는 그런 거거든요. 비밀 불교인데 이 통역하시는 분이 전혀야 둘 다 얼굴에 새빨개져가지고 통역을 제대로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밀교에는 그런 게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트에 올라와 있으니까 찾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재미있었어요. 달라이라마 선자님께서 그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럼요. 설명해 주시죠. 녹음, 네. 아마 그, 저기,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데, 원한다면은, 사이트로 올리라 그랬죠. 그걸, 들어보면. 그, 달라이라마 스님의 법문은, 우리 대승불교하고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내용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아주 그 논리 정연하게 설명하시고, 요번에 또 얘기가,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다 재밌게 들었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존자님 법문을 아주 감동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왔는데 하품만 났다고. 어려워가지고. 그런데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재밌게 들을 수밖에 없는 게 똑같거든. 그 얘기입니다. 내용이. 대승경전의 내용은 좀 다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에 같이 갑시다. 같이 가면 법문 들어보면 제가 왜 그 말을 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다른 질문 없습니까? 예. 달라이라마 그 얘기를 하셨는데, 수미산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아는 존재하는 건 아니고, 일반인들이. 그렇게 부처님께서 왜 수미산을 그렇게 이해도 할 수 있는 구체적 말로써 그렇게 수미산을 말씀하시면 또 이해도 할 수 없는 걸 우리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하는 달라이라마 스님도 그 얘기를 했어요. 수미산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주관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증명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믿을 필요가 없다. 그런 수미산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것도 그 본문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칼레스산을 수미산으로 가는데 그게 이제 성산이 되죠. 그게 힌두교, 이슬람, 불교, 벤교 전부 다 그 산을 성산으로 봅니다. 얘기하 성수는 산으로 그 신들이 살고 있다 이래 보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순례를 해서 직접 가보는 것이 훨씬 실감이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청전 스님이 이제 천신만고 끝에 이제 갔는데 나중에 그 얘기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수교가 이루어지기 전에 인도 달람살레에서 이제 배낭하는 짓고 걸어서 이제 인도를 넘어 중국으로 들어가요. 그래 초소를 피해 가지고 이제 갈라스 산으로 갑니다. 가가지고 사진을 찍어 왔는데 사진 한 장이 딱 안에 용이 3마리인가 나타납니다. 여기 용이 있고 여기 내 눈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 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진을 존자님께 보였던 존자님 똑같이 그걸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진 찍혀 나오고. 근데 이 용이라 하는 게 상상이 동물 같지만은 이 8구 신장 중에 하나거든요. 얘기지만 축생 중에도 뭐 대단한 축생이죠. 용이라는 게. 예, 그렇게 그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라스산에서 찍힌 내용들이 그 사진을 갖고 있어요. 본인이 이야기하니까 제가 믿을 수밖에 없는, 저는 그 스님 말씀에 믿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하여튼 카일라스산을 수미산이라고 보통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지구의 머리는 거기 있는 지구의 배꼽은 어디 있는지 모르시죠?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의 세돈나. 이 세돈나 가면은 기공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전생 보는 사람부터 해가지고 별 사람 다 집합돼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때 홍 박사님 한의사와 같이 갔었는데, 벌써 그 세돈나부터 한 100km, 50km인가 100km 전부터 기운이 와요. 거서. 기운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가 안 좋고 허리 다친 사람은 그거 가가지고 수건 한 장 깔고 그 들어 누워 있으면 좋아진다는 거예요. 기운이 좋아가지고. 얘기하자. 단 기운이 좋아져. 그냥 실제로 가는 굉장히 좋아요. 피곤하지도 않고. 아주 좋아요. 얘기하자. 그렇더라. 그래서 자비승사 기운이 훨씬 좋더라. 예. 자, 그럼 끝냅시다.